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5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책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표지로 비비언 고닉 선집이라는 이름으로 그랑아리에서 3권의 책을 펴냈고요. 이게 이제 3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80대가 된 비비언 고닉이 쓴 아주 최근에 쓴 책이라는 점에서 일단 제 눈길을 끌었어요. 제 영상에서도 아마 비비언 고닉은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시리즈 앞에 2권도 제가 소개를 하거나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바다출판사에서 나왔던 책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제목 맞겠지? 네, 그 책도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읽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끝나지 않은 일, 무엇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독서입니다. 근데 이제 책 읽기를 멈추지 않고 내가 80대가 되어서도 계속 읽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특별한 지점은 내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책을 지금 나이가 충분히 든 지금에 와서 다시 읽었을 때 느낀 점들을 담은 책이라는 거예요. 제독, 다시 읽기, 거듭해서 읽는 일. 총 10편의 글이 실려 있고 그 10편 각각의 비비언 고닉 본인에게 인생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책들, 그 책들 하나하나가 소환이 되어서 80대인 지금의 시선으로 읽었을 때 얼마나 다르게 읽히는지, 그 시절에 내가 어떤 부분에 감흥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시차를 두고 지금 봤을 때 그 시절의 나, 그 시절의 이 책,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을 이제 거리를 두고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의미가 읽히는가, 책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엮여 있어서 뭐 낯선 책도 있고 낯익은 책도 있고, 이제 그 책이 무엇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비비언 고닉이 그 당시에 왜 빠져서 읽었는지,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비비언 고닉과 지금의 그 시차를 지켜보는 일이 확실히 재미가 있었고요. 이것은 책을 좋아하는 뭐 저나 여러분들처럼 책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해볼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본인이 어린 시절 혹은 지금보다 더 젊었던 시절에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책을 지금 다시 읽는 경험은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비비언 고닉이 뭐 사나운 애착같이 엄마와 나의 관계를 회고하는 아주 놀라운 좋은 책을 쓴 작가답게, 그러니까 회고의 방식 더불어서 나라는 한 사람을 제대로 좀 탐구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에 대한 뭐 성찰, 발견, 관찰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다시 읽기를 택했다는 것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시사하는 바도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시작하는 부분, 바로 제 첫 문장에 밑줄을 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 경험으론 인생 초년에 중요했던 책을 다시 읽다 보면 긴 의자에 누워 정신분석을 받는 느낌이 들 때가 꽤 있다. 단연간 마음에 품었던 서사가 느닷없이 불려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심각한 의문점들을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런저런 인물이며 이래저래 전개된 줄거리며 잘못 기억하고 있던 것도 한둘이 아니다. 이도 저도 다 내 착각이었다면 어떻게 이 책은 아직도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 자기인식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이 작가는. 정말로 자기인식에 부단히 애를 쓴 작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머들 같은 것들이 역시 재밌게 읽힙니다.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하루 안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밑줄 그은 데를 몇 군데 읽어볼게요. 내 독서의 목적은 한결같이 오로지 단 하나였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얽혀드는 주인공의 행보를 통해 짜릿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대문자 L로 쓰인 라이프, 그 삶의 압력을 느끼려고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아요. 나는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어떤 작품에 깔린 진짜 문제를 깨달았다. 어떤 작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어떤 인물을 진정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80대가 되어서 충분히 산 뒤에 읽는 독서만이 진짜라고
고집하거나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시기에 읽고 중요하게 남은 책이라는 일단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읽기라는 것이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역사를, 본인의 삶을 하나의 역사로 쭉 느려보고 그것을 이제 탐구해 가는 과정으로서, 그래서 80대의 지금의 자신이 비로소 느끼게 된 것들을 좀 솔직하게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비언 고닉이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이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쓸 수도 있겠죠. 다시 읽기라는 그 행위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계속 되어야 할 일, 끝나지 않아야 좋은 일은 다시 읽기. 책도 내 삶도 그렇게 다시 읽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역시 또 굉장히 편애하는 것 같은 출판사 다다서재의 신간입니다. 다다서재에서 나온 책을 생각해 보니까 꽤 많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읽고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돌봄, 동기화, 자유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님, 무라세 다카오 작가님은 노인 요양시설인 요리아이의 숲, 택로소 요리아이, 제2택로소 요리아이의 총괄 소장입니다. 1964년생이고요. 요리아이가 뭐 하는 데냐면은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하며 당사자가 본래의 생활 리듬대로 살다 평온하게 임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저는 노년이나 노화나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생각도 자주 하는 편이라 그런지 이런 책 보면은 좀 자주 읽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 요리아이라는 곳이 너무 좀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 그곳의 이념, 요리아이의 이념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보통 노인 요양시설하고는 거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다. 환자식이 아니라 흔한 집밥을 평범하게 먹고 싶다. 혼자서 쓸쓸하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먹고 싶다. 기저귀에 싸기는 싫다. 대소변은 화장실에서 스스로 시원하게 보고 싶다. 부탁하지도 않은 재활은 하기 싫다. 누군가 맘대로 만든 일정표 때문에 내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는 게 싫다. 그보다는 낮잠을 즐기고 싶다. 입안 가득 과자를 먹고 싶다.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날씨가 좋으면 훌쩍 나가서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익숙한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 모르는 장소에서 쓸쓸하게 죽기보다 낯익은 사람들이 많아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고 싶다. 만약 요리아이의 이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이처럼 당연한 바람과 생활을 가능한 지원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고령자를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격리하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약에 찌들게 하지 않습니다. 노화의 시간과 리듬에 어우러지며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 및 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돌봄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가? 대부분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시스템화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시스템화하려다 보니까 더 멀어지죠. 그 노인의 자유를 그대로 보장하면서 제대로 된 돌봄은 할 수 없다. 위험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한 어떤 논리인데 이제 그것을 다 부수고 노화, 돌봄, 자유, 죽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희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노화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좀 크게 깨진, 좋은 쪽으로 깨진 것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 합니다. 어떤 본인이 이제 돌보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할머니의 몸은 뼈와 가죽으로 되어 있다. 근육은 흔적도 남지 않은 할머니의 몸이죠. 할머니의 몸에서는 근육으로 움직인다는 기능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건 할머니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근육의 움직임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100m를 몇 초에 달렸는가, 멀리 뛰기를 몇 미터 날아갔는가, 시간과 공간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 숫자를 두고 경쟁해왔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런 경쟁을 강요당할 일이 없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몸은 근육보다 내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애초부터 내장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근육과 달리 사람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고 몸속의 일정한 지점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내장은 시간과 공간을 신경 쓰지 않는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시간과 공간을 인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내장의 활동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할머니는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점점 자유롭지 않게 되었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점점 자유로워졌다. 또 다른 꼭지에 비슷한 충격을 준 부분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유롭지 않게 된 몸은 나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준다. 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나는 시간에서 자유로워진다.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딘지 모르면 상황에 맞춰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규율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설령 누워서만 지내게 되어도 정신까지 그 자리에 묶여 있지는 않는다. 자식의 얼굴을 잊어버림으로써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신선하다. 분노와 증오에서 잘 벗어나게 되고 기쁨을 느끼기 쉬워진다. 내가 지니고 있던 자기 개념이 무너지는 동시에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했던 규범에서 해방된다. 나라면 이래야 한다는 믿음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자유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변화하여 새로운 나로 바뀔 뿐이다. 돌봄이란 그 과정을 함께하는 일이 아닐까? 몸이 점점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사회의 개념적인 것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늙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쇠의 세계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부분이 좀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준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자가 굉장히 오랜 세월 누군가 노화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저한테는 좀 다가왔고, 그리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책에 대한 책이에요. 펼친면의 대화라는 지금 한국의 북 디자이너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가를 제외하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출판계에 발을 들였을 때에 비하면 말도 안 될 만큼 많아졌어요. 진짜 놀라울 만큼 많아졌는데 그 사이에 편집자들의 이야기는 되게 많아졌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근데 그에 못지않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책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북디자이너의 이야기도 저는 많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책이 사실 많지는 않았고 제가 편집자 지망하시는 분들께는 수년 전에 나왔던 B컷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 정도 소개해주고 요번에 이제 제대로 좀 보여드릴 만한 책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진로로서 관심 있으신 분들 두루 읽으시면 좋을 만한 책이고요. 출판사에 소속이 되어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을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외부에서 프리랜서로서 일하시는 북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두루두루 섭외를 하여서 인터뷰를 잘 담은 책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 분들 몇 분의 인터뷰도 실려 있어서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령 김동신 디자이너 예전 돌베개에서 만드셨던 책들이 너무너무 지적이고 멋져서 아 이분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베개에서 나온 책 중에 멋있는 책 보면 다 김동신 디자이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되죠. 그분이 몇 해 전에 프리랜서로 회사를 차리셔서 이제는 동신사라는 이름으로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김동신 디자이너 인터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미음사의 황금가지에서 책을 주로 디자인하시는 김다희 디자이너나 아니면 문학가지성사의 조슬기 디자이너 같은 분들도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뭐 전용환 디자이너처럼 뭐 이미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두루두루 잘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북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문학
북 디자인을 일단은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런 문학책을 포함해서 그 밖에 다양한 장르의 표지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소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일하는 것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 정말 요모조모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특정 직업군이 프로로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엿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진짜 디자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독자분들은 사실은 그냥 책이 놓여있고 그걸 구매하고 읽으면은 그 내용이 좋다라는 인식으로 남을 때가 훨씬 많겠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인식, 좋은 인상으로 어떤 책이 남는 데는 뭐 편집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연히 디자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멋진 북 디자인으로 책이 디자인되어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독자분들이 선뜻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북 디자이너는 책의 인상을 완전히 좌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좀 늘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 작업실 풍경으로 각각의 디자이너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점이 이렇게 책 표지, 이분이 작업한 책 표지들을 쭉 볼 수 있고 이게 인터뷰 내용하고 당연히 맞물려서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요모조모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녀 이야기나 이갈리아의 딸들도 많이 보셨겠죠? 이런 책들을 디자인한 분입니다. 그리고 뭐 아름다운 책을 선정한다거나 뭐 올해 북 디자인 이런 거 선정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실용서보다는 대부분은 순문학 책들이 꼽히기 마련이고 아니면 뭐 사진집이라든가 그런 책을 많이 꼽는데 이제 김다혜 디자이너가 소신 발언을 해요. 경제경영서나 실용서 같은 책은 선정되지 않는다. 뭐 건강, 취미 이런 실용적인 도서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노련함이 필요하다. 경제경영서나 자기계발서도 독자가 원하는 것을 집약해서 표지에서부터 드러내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단단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근데 수상되는 책들, 선정되는 책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이런 분야의 책들은 잘 꼽히지 않는 게 사실이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역할이라고 했을 때 어떤 디자이너들은 비주얼 이야기만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런 발언도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름다운 책이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 그 책이 지향하는 것, 그 책의 목적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출판에 국한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직업군의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나 혼자, 정말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사람 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도 분명히 많고 한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업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여러 방면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방면으로 들어본다라는 의미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보여드렸어요. 펼친면의 대화. 그래서 이렇게 5월에는 좀 다종다양한 책 3권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4월에 건너뛰고 5월로 왔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뉴욕 다녀온 영상이라든가 책 이야기라든가 일상 브이로그 등등 잘 찍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무탈이 또 잘 꾸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